네, 반갑습니다. 김종건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양세법을 했었죠. 그래서 당에서 명나라까지 양세법을 했는데요. 그것에 이어서 원나라, 몽골이 이제 원나라로 확대가 되죠. 그 원나라의 조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나라의 조세는 기본적으로 당의 양세법 그리고 그 이후에 송의 양세법을 어느 정도 이어간다고 보면서도요. 원나라의 독특한 세법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역사 파트에서는 경제 부분이면서 막상 이것을 다루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들은 대부분 세금을 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얼마만큼 빠져나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은 잘 따지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역사 공부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치에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또 문화가 재밌다고 한다면 문화를 많이 공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에서 경제 파트는 조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제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생각들은 잠시 접어두시고 오늘은 원나라의 세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명나라의 세법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요. 그리고 한자도 조금 더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자로 한번 보실까요? 한자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자주 보는 글자니까 이제 이거는 생략을 해도 되겠죠. 그 기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취한다 할 때 이제 취할 치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뭐로부터 그리고 내로부터 무슨 내인가요? 군. 그래서 이거는 내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군 내부로부터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해석을 한다면 군 내부에서 또는 내군이라고 그냥 하나의 단어로 보실 수도 있는데요. 군내, 내군에서 취하는 것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요까지 해석을 해서 내군에서 취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될 것이고요. 자, 뒤에 보면은 뭐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제 이 단어는 간단하죠. 정세라고 하고요. 지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에서는요, 조세가 일단 요 용어를 놓고 보면 내군에서는 정세와 그 다음에 지세를 거뒀다 이렇게 약간의 어역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원나라에서 요렇다고 하는 것을 먼저 봐두시고요. 전체적인 원나라의 조세 제도는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밑에 줄을 보시면 또 취했다 어디에서 강남에서 요렇게 강남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요 내군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뭔가 의미는 있어 보이죠. 자, 먼저 강남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구조 자체가 위에 치어 내군자하고 동일하죠. 그러면 해석은 동일할 겁니다. 강남에서 걷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추세. 그냥 이것도 가을새라고 해석할 필요 없이요. 네, 추세라고 그냥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세를 걷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약간의 지식만 한번 대입을 해보면 여기에서 추세와 하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당에서부터 있었던 뭐가 됩니까? 양세법이 되는 거죠. 그것이 여기서 싹 떠올라주면 해석은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줄을 가만히 보면요. 네, 어떤 문장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내군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정세와 지세를 걷고요. 그 다음에 강남에서는 추세와 하세를 걷는다. 이렇게 이제 문장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원나라에 접어들기 전에 일반적으로 이제 몽골 제국 그리고 원나라라고 하는 것은 1260년 네, 쿠릴타이 누굽니까? 원세조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이제 쿠릴타이가 등장하면서 실제로 세금 제도가 바뀌어 갑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쿠릴타이 좀 직후의 성종 때 세금이 바뀌어 가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머릿말에 볼 수 있는 것이 강남은 양세로 걷는다라고 의역을 할 수가 있겠죠. 왜요? 추세가 있고 하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위쪽 지방은 어떻게 걷는다는 겁니까? 네, 정세와 지세를 걷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내군.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내군이라고 하는 것은 몽골인이 사는 지역이 될 것이고요. 이 강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족이 사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나라에는요, 세금 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다. 네, 몽골인들이 사는 지역에서와 그 다음에 한족이 사는 지역에서 세금을 다르게 걷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위쪽 부분은 정세와 지세를 걷고요. 그 다음에 강남 쪽에 중국인들이 사는 쪽에서는 추세와 하세를 걷고 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죠. 자, 이제 요와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있는데요. 요 문장이 이제 또 재밌습니다. 자, 정세, 그리고 지세의 법,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정세와 지세의 법, 그대로 해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세와 지세를 걷는 법,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자가 있는데요. 자는 이제 보통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스스로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렇게 앞에 있으면 뭐뭐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제 발음이 간혹 이제 경상도 억양이 좀 섞여 있고 어떨 때는 강조하다 보니까 제 단어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저도 나중에 유튜브를 촬영하는 방법을 좀 더 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걸 네, 자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따라서 요 태종을 집어넣으면 태종으로부터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시작했다, 시행했다. 그냥 이렇게 뒤에 끝까지 보면 한꺼번에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줄을 해석을 해보면 네,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정세와 지세의 법이 태종으로부터 시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태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몽골 2대라고 볼 수가 있고 오고타이죠. 굉장히 강력한 힘을 또 가졌던 인물이기도 한데 그 태종으로부터 정세와 지세의 법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원나라 세금의 좀 핵심인데요. 자, 해석을 한번 잠깐 또 볼까요? 정세가 적을 숫자죠. 그리고 지세가 많다. 그리고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나 그런데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입자라고 하는 건 네, 전체 문맥에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납부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지세를. 그러면 요 세 글자는 지세를 납부한다가 되는데 어떤 문장 구조냐 하면 정세가 적고 지세가 많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그냥 and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다시요. 정세가 적고 지세가 많은 자는 어떻게 된다? 지세를 납부한다. 한자에 쓰면 굉장히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또 밑에 한번 보실까요? 네, 똑같은 문장 구조죠. 지세가 적고 정세가 많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정세를 납부한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일단 내군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정세와 지세를 걷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낸다는 겁니까? 많은 걸 낸다.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원나라의 세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좀 외워둬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나라는요, 강남 지역이 아닌 위쪽 지역에서는 정세와 지세를 걷는데 그 정세와 지세를 둘 다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떤 것, 그렇죠. 많은 것을 걷는다 라고 암기하고 있는 내지는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되죠. 이게 원나라 조세제도의 굉장히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정세와 지세를 다 걷지 않고 많은 부분을 걷어가느냐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로는요. 한 집안에서 즉 호세라고 하는 것을 걷는데 그 호세라는 것을 걷을 때 정세와 네, 지세라고 하는 것을 다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한 집안에 많은 거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좀 합리적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장에서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일단 해석은 내군 위쪽 지역 또는 몽골인이 사는 지역에서는 정세와 지세를 걷는데 그 중에서 많은 것만 걷어갔다라고 했고요. 이것을 시행한 것은 누구 때였다? 네, 오고타이 태종 때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장을 또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추세와 하세가 있습니다. 추세와 하세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대의 양세법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 이 추세와 하세의 법은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행, 이것도 어떤 구조로 보면 됩니까? 시행했다라고 문장 구조를 보면 되죠. 아까 시행했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요거 시행, 요거랑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역시 시행했고요. 어디에서? 강남에서. 그럼 아까 위에서 봤었던 문장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해석은 정말 간단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추세와 하세의 법은 강남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자, 요게 또 단어는 어려운 거 없죠? 자, 어떤 단어입니까? 세조가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원세조. 자, 원세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간의 몽골 제국 자체를 대원으로 계칭을 하면서 완전히 중국식 지배로 돌아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대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인물이고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몽골에서 뭘로 바꿉니까? 원 또는 이제 대원으로 바꾼 인물이죠. 그래서 원나라 항제를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 이 원세조를 일대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일단 거기에서 이제 혹시 착각을 불러일으키면 안 됩니다. 몽골에서 징기스칸이 이제 나라를 세웠지만 원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고 봤을 때 이제 일대라고 보는 것 뿐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원에서 어떤 원 이전부터 쭉 카운트를 한다면 이제 쿠릴타이 같은 경우에는 5대 정도가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이것을 한번 봐주시고요. 일단 뭐 몇 대다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세조 초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평평할 평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보통 이제 해석을 할 때 요런 뒤에 나라 이름이나 사람이 나오면요. 평정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부여에 가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하는 탑이 있는데요.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정림사지 5층 석탑에 보면은 한때 요 탑 이름을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부르지 않고 평백제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탑에 이렇게 평 다음에 백제 나라 이름을 써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제를 평정했다라고 해서 이제 당나라 장군이 그것을 기록한 게 있었기 때문에 탑에다가 기록을 한 거죠. 이제 이걸 평백제탑이다라고 했는데 역시 의미 자체는 백제를 평정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문장을 탑에다 새겨 두기도 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이거는 평송이라고 하는 것은 송을 평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떼시자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해석은 간단하겠습니다. 세조 초에 세조가 쿠빌라이가 송을 어떻게 합니까? 평정을 해버리죠. 무너뜨리죠. 그래서 송을 평정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한 1279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제할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외하다 이렇게 될 거고요. 우리가 보통 한자에서 제거하다라고 할 때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강동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절서이죠. 그래서 이거는 중국의 성명칭이니까 해석할 게 아니라 그대로 봐두면 됩니다. 그래서 강동과 절서를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서는요.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크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뒤에 한자들을 보면은 독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추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한자 자체는 전체적으로 세조 때 성을 정복하고 나서요. 여기에서 강동과 절서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냥 추세를 거뒀다. 이렇게 해석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뭐 해석을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하고 정복할 정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역시 이것도 뭐 그렇게 필요는 없습니다. 여자가 되겠는데 여자가 되겠고요. 그 나머지 정도라고 해석을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 한자로 보시고 마지막에 성종이라고 하는 게 단어가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원에서 세조, 원세조가 원으로 바꾸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왕위를 이어가는 것이 누구냐 하면 성종입니다. 그래서 원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이대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대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어쨌거나 간에 원세조 다음에 성종이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연호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적어도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언어를 모를 리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원정, 인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종, 원년, 인연에 어떻게 됩니까? 시작해서 정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정자가 또 나오는데요. 그럼 이것도 뭐 크게 의미는 없으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강남에는 하세의 제도를 정했다. 자, 이렇게 봐두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입니까? 지금 이제 요 세조에서부터 성을 정복하면서 강동과 절서를 제외하고는 추세를 거뒀는데 이 추세를 거뒀던 것이 성종 원정 2년에 그냥 요 원정 2년을 빼고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성종 때 시작을 했다. 그리고 정했다. 정해서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세금으로요? 강남 지역의 하세를 제도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성종 원정 2년부터 강남에는 하세의 제도를 시작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강남 지역은 하세가 있고요. 네,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추세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추세와 하세를 걷게 되니 결국은 무슨 세금을 걷는 셈이 된다? 양세라고 하는 세금을 걷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한자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약간의 우리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다시 이렇게 될 겁니다. 원나라는요, 애초에 태종 때에는 태종 때에는 무슨 세금을 걷었다? 정세와 지세라는 것을 걷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걷었느냐 하면 네, 위쪽 지역에서 몽골인들이 사는 쪽에서 걷었고 그 다음에 강남 쪽에서는 추세와 하세를 걷었는데 자, 그 내용들을 보자 하니 이제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되겠죠. 정세와 지세라고 하는 법은 태종 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정세와 지세 중에서 많은 것. 그래서 정세가 적고 지세가 많으면 지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지세와 정세 중에서 정세가 많으면 정세를 걷고요. 자, 그래서 위쪽에서 정세, 지세 걷는 거는 이제 확실하게 기억에 남으셨죠? 둘 중에 많은 것을 걷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네, 태종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추세와 하세의 법이 있었다. 어디에요? 강남 지역에. 그래서 내군이라고 하는 위쪽 지역에서는 정세와 지세를 거뒀고, 네, 한족이 사는 강남 지역에는 하세와 추세를 거뒀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세조 때 성을 평정하고 났을 때 세조가 성을 평정했을 때 강동과 절서를 제외하고서는 추세를 거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세만 거둬가지고는 양세법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양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추세와 하세를 같이 거둬야 되는 건데요. 현재 세조 때에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뭐만 거뒀다? 추세를 거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조 다음에 성종이 있었는데 성종 때 시작해서 정했습니다. 어떤 거를요? 강남에서 하세를 걷는 제도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강남에서는 양세법이 시행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추세를 거뒀고 나중에 이제 하세를 걷는 형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하세가 나타나기 이전에 강남 지역에는 문탄세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었어요. 이 문탄세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었는데 이 문탄세를 나중에 폐지를 하고 네, 하세로 바꾸게 됩니다. 그 문탄세를 거뒀다는 게 이게 이제 보이지 않을 뿐이고 실제로 문탄세를 거뒀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게 어떤 네,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나라의 세금은 강남 지역 한족이 사는 곳과요, 몽골인이 사는 지역은 다르게 적용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료였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역사 전공 역사에서 임용시험에서 출제가 되기도 했고요. 이러한 조세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즉 이 나라에서 어떤 통치체제의 특징을 물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는 양세법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순간적으로 이제 함정에 빠진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역시 이거죠. 강남 지역에는 양세법을 시행했고 위쪽 지역에는 정세와 지세 중에서 많은 것만 걷어가는, 그래서 조세에서도 이중적인 조세 제도를 시행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원나라,
있는 어떤 통치 체제를 가졌다, 이중 통치 체제를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정보 강조를 많이 얘기하는 편이죠. 중국에서 정보 강조를 얘기하는 편인데 요, 금, 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있는 청나라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이중 통치 체제를 통해서 지배를 하죠. 그래서 이 이중 통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원나라에서는 어디에서도 보인다는 겁니까? 조세 제도에서도 보인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걸 물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원나라의 조세 제도는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제가 해석은 밑에 있으니까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겠지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원나라에서 조세 제도는 사실은 어떻다라고 봐야 되느냐면 화북 지역에서는 네, 이렇게 세량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세량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거뒀느냐 하면 정세하고 지세를 거둬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치기는 했지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까? 세량이라고 하는 것을 거뒀는데 정세와 지세 중에서 많은 것을 거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과차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료나 아니면 포원, 은으로 걷는 것이 있었어요. 자, 이것이 이제 화북이고 위의 사료에서는 이걸 내군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강남 지역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강남 지역에는 제가 설명한 대로 한다면 추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문탄세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독특한 세금인데 이것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추세는 그대로 있고 이 문탄세라고 하는 것이 뭘로 바뀐다? 하세로 바뀌게 됩니다. 이 하세가 나타난 것은 위의 사례에 따르면은 원이대, 그죠? 성종 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이 추세와 하세를 통해서 우리는 강남 지역에는 네, 양세법이 시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에는 이 문탄세라고 하는 것이 하세라고 변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화북 지역에는 이렇게 정세와 지세를 정세와 지세 중에서 많은 것을 걷어가는 것을 세량이라고 한다라고 한번 역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겠죠. 결론은 이런 세금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화북 지역은 세량과 가차를 거뒀고 강남 지역은 추세와 하세를 통해서 양세를 거뒀다라고 하시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대를 지나고요.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이전 시간에 명대의 양세법을 먼저 봤지만 이제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으면 되죠. 당대 이전에 균전제에 기반한 조용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80년 양세법으로 바뀌죠. 그 결정적인 계기는 755년에 있었던 안사의 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780년부터 양세법으로 바뀌었고 이것이 송으로까지 이어졌었죠. 그리고 원나라까지 어느 정도 이어져서 양세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대에도 양세법이 쭉 이어져 오다가 장거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소위 말하는 일조 편법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명대의 조세제도까지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고요. 한자들이 어떤 것들이 나타났는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의 조세제도는 남은 것이 네, 청나라의 조세제도 간단한 거 남았음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또 다른 한자 사료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종건이었습니다.